안녕하세요. DM성형외과 이종 원장입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끝나고 해외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한국을 찾고 계시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외 환자분들이 다시 많이 찾아주시고 계셔서 다양한 나라의 환자분들을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환자분들을 수술을 진행하다 보니까 현실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별, 나라별 특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라별 코성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뼈 구조의 차이가 되겠는데요. 뼈가 넓고 좁고 높고 낮고 이런 이제 특성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연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골도 두꺼운 나라별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좀 얇고 약한 연골을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피부적인 측면에서도 차이점을 보일 수가 있는데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는 이 피부라는 것이 굉장히 두껍고 타이트한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얇고 잘 늘어나는 신축성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적 차이는 크게 뼈, 연골, 피부에서 오는 차이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이제 소수는 빼고 대다수에서 이제 속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좀 지역별로 따지자면은 서구권이라고 하면 미국도 있을 수 있고 유럽 이런 나라들이 속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뼈가 굉장히 크고 높고 심한 분들은 이 매부리가 굉장히 높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연골 또한 뼈와 동일하게 굉장히 튼튼하고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피부는 굉장히 얇고 신축성이 좋은데 이런 아래 구조인 뼈와 연골들이 크기 때문에 더 늘어나 있어서 더 얇은 피부를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제 동북아시아 쪽이 될 텐데요. 한국 분들도 있고 일본 분들, 중국 분들도 여기에 이제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나라별 이제 특징은 다 작습니다. 뼈도 작고 좁은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연골도 굉장히 작고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로 눌리거나 퍼지거나 이런 이제 형태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피부에 있어서도 두꺼운 쪽보다는 조금 얇고 탄력이 좀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런 동북아시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주요군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이제 동남아시아 분들이 있을 텐데 태국 분들, 베트남 분들 등등 많이 있을 텐데 이쪽의 이제 특징은 뼈에 있어서는 조금 발달이 덜 돼 있는 낮은 코뼈를 가진 게 일반적이고요. 연골에 있어서도 조금 낮은 연골을 갖고 계신데 넓이를 형성하는 연골이 또 있습니다. 이 연골은 조금 넓은 연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따라서 콧대는 낮은데 콧볼이라 그러죠. 콧구멍은 널찍한 모습을 띠는 게 일반적입니다. 피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피부가 두껍고 타이트한 면을 보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와는 피부 두께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형태에 따라서 추구하는 모양이나 거기에 맞는 수술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분류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서구권, 코가 당연히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줄이거나 낮추는 쪽으로 수술들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높은 매부리 같은 경우에는 좀 깎아내는 쪽으로, 넓은 코뼈가 있는 경우에는 외측 절골술을 통해서 좀 모아주는 쪽으로, 특히 연골도 이제 비중경 연골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라가면서 높이를 줄여주는 수술까지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분류로 이제 동북아시아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이제 속해 있겠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작고 아기자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이는 수술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콧대 높이도 올리는 쪽으로, 코끝도 높이고 모아줘서 조금 더 얇은 느낌까지 내는 수술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피부가 보통 이제 잘 늘어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분들은 코끝을 좀 당겨주게 되면 콧볼이나 다른 조직도 좀 딸려오기 때문에 콧볼 축소라든지 코뼈 절골술 이런 수술들은 조금 빈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세 번째 분류로 동남아시아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일단 코뼈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당연히 콧대의 높이를 올리는 게 1번 사항이고요. 코끝은 피부가 두껍고 뭉툭하고 넓기 때문에 높이는 걸 원하시고,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코끝을 올린다고 콧볼이 넓은 게 다 딸려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동남아시아 분들의 특징은 콧볼 축소가 거의 필수적으로 추가되는 게 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피부가 두껍고 넓기 때문에 코끝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샤프하고 높게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는 확고한 모델을 찾아온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점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요즘에는 이런 사진들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SNS에 찾아보면 인플루언서나 많은 분들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진을 좀 캡처해 와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모양이나 담고 싶은 모습을 찾아오는 게 공통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조금 분류가 되는 게,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담고 싶긴 한데 나만의 이제 얼굴형이나 얼굴 다른 구성 요소와의 비율, 이런 것까지도 꼭 맞추고 싶다, 이런 거를 조금 강조하는 반면, 좀 동남아시아 분들은 나의 얼굴형 이런 거랑 상관없이 좀 서구적인 높고 날카로운 이런 코 모양을 조금 더 요구하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라별, 지역별 코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인종이 있기 때문에 100% 맞을 수는 없고요. 또한 정확히 논문이나 데이터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었겠지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나 외국 환자분들을 상담하고 성형해본 결과를 토대로 좀 흥미 위주로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고 좀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DM 성형외과 이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